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병의 재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신병이 오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정신병이 오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제 몇 가지가 그 원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정신병이 처음부터 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환경, 가정 환경이 먼저고요. 두 번째가 내 성격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 성격.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사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영혼.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 가정 환경에서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소외감을 갖고 있거나 또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훈계를 받고 자라오게 되면은 내 자신이 성장하면서 또 혼자 탈피하고 싶어하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지만은 또한 부모님에 의해서 내 자신이 이제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감시를 받고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이제 그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누구나 정신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격장애 또는 이제 정신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약물을 잘못 사용했거나 했을 때 이제 다운 증후증이나 또는 이제 정신질환 또는 기형아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내 성격입니다. 내 성격이 너무 온순해도 정신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구김살 없이 부모와 또 형제와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내가 친해지고 또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당했을 때 내가 빨리 마음을 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고죠. 어떤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그 두상에 충격을 입거나 했을 때 이제 정신병이 올 수가 있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 내 사주에 신기가 있거나 영매 체질인 경우, 이제 특히 이제 내 윗대 조상님 분들께서 이제 후손들 몸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정신 혼란을 일으킵니다. 정신 혼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내 자신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무슨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내 자신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조상도 타인이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자신을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꾸만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지에 신기가 있으면은 내 윗대 조상님분들께서 쉽게 자손들께 내려와서
무당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승려가 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철학관을 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 후손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이상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정신도 예전 같지 않고 흐려지고 멍해지고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상, 공상, 망상, 허상도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내 몸속에 내 조상도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만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꿈을 많이 꾸고 가위 눌림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귀신을 보거나 또는 귀신의 음성을 듣거나 옆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귀신도 내가 들을 수가 있고 옆에 사람이 귀신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내 자신은 귀신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더 깊이 허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자꾸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작은 풍선을 불면 크게 되듯이 자꾸만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허상을.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속에 차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자꾸만 점점 더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정신병 환자들 대다수가 몸에 귀신들 때문에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은 쉽게 그 정신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또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또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이제 집안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너무나 병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병적. 실제 병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존재가 더 강하다는 거지. 영적 존재. 너무 사람들이 귀신 하면은 별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은 이 귀신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병적인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병적으로 치료받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은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행동을 이상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성격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무조건 그런다고 해서 정신과 병원에다가 부모들이 자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약을 먹게 되면은 귀신들은 약을 먹는 거 싫어합니다. 그 점점 더 몸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왜 악화가 되느냐? 정신과 병원에서 주는 약은 그 잠시 몸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전체적인 치료약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신과 약을 먹고 더 심해지는 정신병 환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재발되는 것입니다. 병적과, 그러니까 병적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영적은 심령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심령. 내 몸속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보내주고 나면 정신도 맑아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각종 통증, 각종 질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신들은 살아있는 생물체고 또 살아있는 그 움직이는 그런 물체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바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풍선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죠.
실제 이제 부모님이 죽고 나면은 자손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 부모님의 영혼도 자손의 집에 찾아옵니다. 실제 어제 올려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도 부모님이 이제 어버이날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에 사진 옆에 어떤 60대에서 70대 정도 되는 여자의 모습, 귀신이 있었어요. 그런 귀신들이 자꾸만 내 집안에 찾아오니까 정신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은 병적 치료보다는 심령 치료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의 대다수 80%, 70%에서 80%는 귀신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있는 환자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멀쩡한 사람도 있는데 또 이제 약을 먹고 정신이 더 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아요. 심령이라는 것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거기에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 귀신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팠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바로 몸이 개운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눈 속에 귀신들이 있어요. 뱀이나 구렁이나 사람 영혼이나 그런 이제 내 조상도 있고요. 그 이제 눈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고 나면은 눈이 바로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내 자신이 아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내 몸이 좋아지면은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은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의사든 과학자든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담배 연기처럼 생겨서 영혼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MRI나 촬영해도 초음파 검사해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기계를 가지고 흉가 체험한다, 폐하가 체험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귀신 촬영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헛것이에요. 귀신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해요. 그 기계 속에 그게 나타난다고 그게 귀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귀신들은 영혼만 있습니다. 얼굴만 있어요. 몸체가 없어요. 근데 얼굴과 몸체가 다 나타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조작이지 그게 귀신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직접 내 몸에 있는 귀신들을 빠져나가면은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는 겁니다. 며칠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신병이 오래되면은 이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이 있다 보면은 정신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 종류도 있지만은 정신병으로 인해서 성격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진다는 거죠. 성격 장애.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집안의 조상들 중에서 부모님이나 그 윗대 할머님이나 특히 이제 그 조상분들께서 예전에 이제 아기를 지었거나 낙태를 했거나 유산이 되었거나 아니면 태어나서 죽었거나 했을 때 아기들의 그 죽은 그 영혼이 이제 후손들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성격 장애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난폭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집안에서 이제 조금 내 자손이나 아니면 내 부모나 내 형제나 그런 전초 증상이 있으시면은 우선 정신병원에 데려가기 이전에 심령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심령 검사. 그러면은 이제 내 몸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보내주고 나면 정신병원에 가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약을 먹고 나면은 그 영혼이 약을 먹는 거 싫어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그래서 이제 약에 중독이 되다 보면은 또 약을 먹어야 돼요. 또 약을 먹어야 돼요. 계속 약을 먹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내 몸만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더 내 몸을 아프게 만들고요.
저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정신병원 가기 전에 먼저 심령 검사부터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테마사 칠성도사 1대1 유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화 음성을 듣고 내 몸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 심령으로 찾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